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 가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보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해주던 뉴욕의 민간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2022-2023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예산안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월마트가 공급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큰 폭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트럭 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중서부에서는 대형 토네이도가 강타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앞으로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소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올 가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6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현재 미국의 면역 수준을 고려할 때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나 다른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몇 주간 확진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확진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집단 면역이 형성돼 있어서 많은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그동안 미국이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추이를 뒤따라 밟아온 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다른 실내 방역 규제를 대거 해고한 점,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화하는 점 등을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좋은 여건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그 소폭의 증가가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확산으로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특히 올 가을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게 식품의약국과 그 자문위원회가 전략을 짜기 위해 만나고 국립보건원이 최선의 부스터샷이 뭐가 될지 결정하기 위해 연구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무보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해주던 뉴욕의 민간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긴급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신속 항원 검사는 $75, PCR 검사는 많게는 $195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얼전케어 CTMD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보험자들에겐 코로나19 관련 방문 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연방정부 보건자원서비스국의 긴급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테스트나 치료를 위해 방문할 경우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얼전케어 카미넬스도 지난달 31일부터 무보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요금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75, PCR 검사는 $125입니다. 놀스웰 헬스의 얼전케어 부문인 고헬스 역시 무보험 환자에게는 PCR 검사 시 $120에서 $195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형 약국체인 CVS는 무보험자에게도 여전히 무료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을 제공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검사소에선 여전히 무보험자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헬스앤병원, 시 보건국 운영 코로나19 검사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검사소마다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연방정부에서 배포하는 무료 자가진단 키트도 있습니다. 2,200억 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이 진통 끝에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예산안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캐시걸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개념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통 끝에 회계연도 시작일인 4월 1일을 6일 넘기고 가까스로 대부분 합의를 이룬 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으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8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안에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를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주 휘발유세가 16센트가량 줄어들고 250만 명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텍스 크레딧도 제공됩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자금 2억 5천만 달러도 편성됐고 식당 영업을 위한 주류 투고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보육비 지원을 위해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포함됐고 임대료 경감 지원에 2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5개년 교통계획에는 뉴욕주 사상 최대 금액인 328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전 5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40% 늘어났습니다. 예산안 합상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보석개혁법은 결국 일부를 되돌리는 쪽으로 합의됐습니다. 뉴욕주는 일부 현금 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 등 긴축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연말까지 3.5%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연준 내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온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미주리대 토론회에서 규칙에 기초한 접근법은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3.5%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연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3월 FOMC 회의록에서는 다수 참석자들도 앞으로 최소 한 번 이상의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블러드 총재는 가장 높은 인상폭을 주장했고 6월까지 1%포인트 인상안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CME 그룹 자료에 따르면 시장은 2023년 여름 3.5%의 금리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블러드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은 연내 3% 이상 올려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블러드 총재는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란 주장은 당황스럽다며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상당폭 올리더라도 여전히 중립금리,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 아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제닛 옐런 장관은 어제 아메리칸대 강연에서 규제가 혁신과 속도를 맞추지 못할 때 취약한 이들은 종종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거론하고 디지털 자산의 성장이 유사하게 위험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취약 공동체에 불균형한 영향을 끌어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규제 프레임워크는 합리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은행과 다른 전통적 금융업체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욱 관여하는 상황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런 새로운 활동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 새로운 유형의 중개인은 적절한 유형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밖에 납세자는 주식 채권 거래에서 받는 것과 같이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같은 유형의 세금 보고를 받고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혁신이 취약 공동체에 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170만 건에 달하는 이민 서류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런 이민 서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건들을 종결할 것을 지시하는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2일 이민세관 단속국은 메모를 발행하고 수립된 지침에 따라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을 종결짓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4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민 단속의 초점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국경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사건을 분류하고 시스템에 장애가 되는 오랜 사건 잔고를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측은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 170만 건의 40%에 해당하는 70만 건 가까이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합법 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우르자두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직원 확충 등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면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고용 동결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말까지 3,5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 수수료 수입만으로 이민 세관 단속국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크리스 정 시장이 재선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재선이 되면 깨끗하고 투명한 타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예비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에 나선 팰리세이즈파크 크리스 정 시장. 어제 저녁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크리스 정 시장은 시장 임기의 절반을 팬데믹과 함께 보냈다며 어려운 가운데도 발로 뛰며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고 더 좋은 팰리세이즈파크를 만들기 위해 재선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실수도 많이 하였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저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팰리세이즈파크를 위해 더 좋은 팰리세이즈파크를 만들기 위해 시장 재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금 팰팍타운은 경찰이나 행정 등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재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 경찰서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고 또 이제 타운 내에서 이제 행정을 맡으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타운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을 많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꼭 우리 크리스 정 시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를 이뤄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킴 팰팍 플래닝보드 위원과 아니에스카 가르시아 팰팍 교육위원도 단상에 올라 살기 좋은 팰팍을 위해서 크리스 정 시장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응원과 당부의 메시지를 적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크리스 정 시장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를 펼치며 정 시장의 재선을 기원했습니다. 미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가 공급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트럭 기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10만 불이 넘는 초봉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월마트는 장거리 트럭 기사의 첫 해 연봉을 종전 8만 7천 달러에서 9만 5천에서 11만 달러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월마트는 다른 부문 직원들을 트럭 기사로 투입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텍사스주 생어와 델러웨어주 도버에서 상업용 운전 면허증 취득을 위한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당 4천에서 5천 달러의 훈련 비용을 회사에서 대주기로 했습니다. 월마트의 트럭 기사 확보 노력은 공급, 물류망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 등에 힘입어 소비 수요가 급반등하고 전자 상거래가 활발해졌지만 트럭 기사와 항만 노동자가 부족한 탓으로 공급과 물류는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월마트는 회사 역사상 최다인 4,500명의 트럭 기사를 채용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만 모두 7,000명의 트럭 기사를 충원했습니다. 현재 월마트 소속 트럭 기사는 총 12,000명이지만 여전히 인력은 모자란 상황입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형 트럭 및 견인 트레일러 기사 연봉 중간값은 47,130달러였습니다. 지난 5일 중서부에서는 대형 토네이도가 강타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토네이도를 맞닥뜨린 사람들의 영상이 SNS에 이어졌습니다.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앨런데일에서는 픽업 트럭을 타고 귀가하던 부부가 도로를 덮친 토네이도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조수석에 탄 아내가 심상치 않은 비구름을 발견하고 녹화를 시작하는 순간 엄청난 세기의 비바람이 순식간에 차량 앞으로 몰려옵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잔해로 인해 주변이 어두컴컴해지고 사방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부부가 탄 트럭이 이동 중인 토네이도의 가장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트럭이 도로 밖으로 절반쯤 밀려난 상황에서도 남편은 침착하게 차를 몰아 토네이도에서 멀어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난리통에 차량 뒷유리가 깨졌지만 다행히 아내와 남편 모두 무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토네이도로 인해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 각각 1명씩 사망했고 하루 동안 국립기상청에 보고된 토네이도 발생 건수만 40건이 넘었습니다. 다음 날인 6일에도 토네이도 6건이 발생했고 어제는 국립해양대기청이 루이지애나주와 아칸소주 동부, 미시시피주 중남부 지역에도 토네이도 경보를 내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강풍, 우박과 토네이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엘리엇 강 박사가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차관보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인준 절차를 지연시켜 지명 1년여 만에 공식 차관보가 됐습니다. 국무부는 6일 강 차관보가 정식 출근 첫날을 맞아 웬디 셔먼 부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강 차관보는 코넬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펜실베니아대와 노던 일리노이대에서 종신직 교수로서 국제안보학을 가르쳤습니다. 또 미국 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와 진보 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펠로우십을 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편 배달 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 우정국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안은 팬데믹 이후 느려진 우편 배달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 6일 배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체국 이용자들은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 접속해 우편 번호를 넣으면 해당 지역까지 편지나 소포 등의 배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우정국이 직원의 은퇴 후 의료 혜택 자금을 미리 조달해야 한다는 기존 법을 종료하고 대신 우정국 퇴직자들의 메디케어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시경 112 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3시 16분 베이사이드 벨블러바드와 73번가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체이스뱅크 지점에 나타난 강도가 다시 은행에 근무 중이던 텔러를 위협하며 현금 $1,000를 요구한 뒤 현금을 챙겨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1일 오후 4시 40분 퀸즈 레고파그의 체이스뱅크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YPD는 용의자를 받거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 신고 핫라인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22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모국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는 7월 14일, 28일 그리고 내년 1월 12일까지 총 3차에 나눠 실시됩니다. 선발 인원은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 연수의 경우 1차 600명, 2차 600명, 3차 300명 등 총 1,500명,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는 1, 2차 각각 250명씩 총 500명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코리안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5월 11일까지 개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적은 양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